이제 아이폰 주변 소리와 함께 화면이 같이 녹화가 됩니다. 정말 이 아이폰 안에 있는 여러가지 모든 것들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시벨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아이폰의 숨은 기능, 숨은 꿀팁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아이폰도 많이 사용하지만 에어팟도 같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에어팟 꿀팁까지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를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앱에서 샵311샵을 입력하고 상대방 번호를 입력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통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상대방에게는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표시가 됩니다. 헤어진 전 남친, 전 여친한테 전화할 때 개꿀이겠죠. 여러분들 그런 적 있죠? 내가 막 준비해가지고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데 핸드폰을 봤더니 배터리가 얼마 없을 때, 이럴 때 사용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우측 상단에서 제어센터를 불러온 다음 비행기 모드를 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충전기를 꽂아주면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충전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급박할 때 사용하면 개꿀이에요. 메시지 앱에서 이모티콘을 쉽게 찾는 방법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트 이모티콘을 빠르게 찾고 싶다면 메시지 입력창에 하트를 입력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키보드에 있는 이모티콘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글자가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글자를 클릭하면 이모티콘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여러가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보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들 홈스크린 아래쪽에 보면은 검색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스포트라이트라는 기능이에요. 이걸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이 아이폰 안에 있는 여러가지 모든 것들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메모장에 기록해둔 맛집도 검색할 수가 있어요. 우선 아래쪽에 검색 기능을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메모 그리고 맛집 이렇게 타이핑만 하면 메모장에 기록해둔 맛집을 굉장히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메시지 앱에서도 가능하고요. 메시지 앱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입력하고 그 뒤에 원하는 걸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일정도 바로 추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내일 오후 5시 병원 이렇게 입력하면 이벤트 추가가 뜹니다. 여기에서 그냥 추가 버튼만 눌러주면 일정을 바로 추가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편하죠. 한번 사용해보시면 아마 정말 잘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제어센터로 가보면 여러가지 아이콘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 아이콘들을 길게 눌러보면 세부적인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면 녹화 버튼을 길게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여러가지 앱들이 나오고 그 아래 마이크 모양 버튼이 있죠. 이걸 켜고 녹화를 시작하면 이제 아이폰 주변 소리와 함께 화면이 같이 녹화가 됩니다. 원래는 앱에서 나오는 소리만 들어갔었는데 내 목소리도 같이 녹음하실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플래시 라이트도 이렇게 길게 한번 눌러보면 라이트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총 4단계가 있고요. 이건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음악 인식 버튼 이것도 길게 눌러보면 지금까지 검색했던 노래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원래 이건 샤잠이라는 앱에서 최근에 찾았던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타이머에도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먼저 타이머에 들어가서 원하는 시간을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시작을 누르지 말고 여기 아래에 있는 타이머 종료시 여기로 들어가주세요. 그러면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가장 아래쪽에 실행 중단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든 노래를 듣고 있든 뭘 하고 있든 타이머가 끝나면 잠금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은 게 여러분들 자기 직전에 스마트폰 하시잖아요. 어떨 때는 영상을 틀어놓고 잠들게 돼서 아침에 일어나면 배터리가 거의 없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는데 이런 것도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간 관리를 할 때 이렇게 해놓으면 본인이 얼만큼 스마트폰을 만졌는지 이런 걸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평소에 스크린샷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보통 스크린샷을 찍으면 이렇게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을 같이 누르게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웹사이트를 한 번에 다 캡처하고 싶다, 이럴 때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캡처하고 싶은 웹사이트에서 스크린샷을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스크린샷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이제 윗부분을 보면은 전체 페이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웹사이트의 모든 부분이 한 번에 캡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모든 앱에서 가능한 건 아니고요. 사파리와 크롬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캡처하는 페이지 전체가 텍스트로 되어 있으면 보통 한 번에 되는데 여러가지 이미지가 많은 경우에는 아래로 스크롤을 한번 내려주면서 로딩을 좀 시켜줘야지 빠진 부분 없이 전체가 다 캡처가 됩니다. 이게 들어가자마자 급하게 하게 되면 간혹 잘려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건 참고해서 사용해주세요. 이번엔 카메라 세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건데요. 사진 스타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설정에 들어가서 세팅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장면에 맞춰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사용합니다. 설정하는
설정하는 방법은 카메라 앱의 상단 중앙에 있는 꺽쇠 모양 버튼, 이걸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하단에 여러가지 아이콘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레이어처럼 생긴 이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넘기면서 사진 스타일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장면에 맞춰보면서 마음에 드는 걸 설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저만의 꿀팁인데 여러분들 옛날 아이폰 카메라에서 나오는 그 감성 있죠. 요즘엔 사실 카메라가 좋아지면서 예전 아이폰만의 그 따뜻한 감성? 그게 좀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 느낌을 살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사진 스타일로 들어간 다음에 따뜻하게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따뜻함, 이걸 65에서 한 70 정도? 그 정도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나서 촬영을 해보면 확실히 옛날 아이폰의 그 감성, 그 느낌을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 설정에서 이것도 해주면 좋은데요. 설정에서 카메라로 가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구성을 보면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격자와 수증기, 저는 이걸 꼭 켜고 사용을 합니다. 격자를 켜게 되면 이렇게 그리드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피사체의 위치를 알맞게 잡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수증기를 켜면 이 수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뜨게 되는데 여러분들 사진을 찍다 보면은 수평을 잘 맞춘 건지 뭐 삐뚤어진 건지 이걸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수증기만 보면서 맞추면 되니까 굉장히 좀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폰으로 사진을 잘 찍고 싶다면 이 그리드와 수증기, 이건 필수입니다.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에어팟의 숨은 기능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에어팟 같은 경우는 유닛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걸 어디다 뒀는지 이게 도대체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 에어팟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나의 찾기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에어팟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위치가 기억이 안 나는 이어버드를 눌러주시고요. 사운드 재생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어버드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이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에어팟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에어팟도 EQ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디오 및 시각 효과, 여기로 들어가 보면은 아래에 밸런스 바가 있는데 이게 일단 가운데에 잘 맞춰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상단에 오디오 조정,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에서 오디오 조정 이 토글을 켜면 다양한 항목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래 보면은 샘플 재생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샘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샘플을 들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설정은 일반적인 사용자의 경우 균형 있는 톤에 약간이나 보통 이렇게 설정해주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컬에 중점을 둔다면 음역이나 선명도, 여기에서 매우 이 세팅으로 하면 아마 들으시는데 훨씬 나을 겁니다. 그리고 에어팟 프로 사용자들은 하단에 보면은 주변음 호용 모드가 표시가 될 거예요. 이걸 클릭한 다음에 토글을 켜주세요. 그러면 주변음 소리가 훨씬 더 크고 시원하게 들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다양한 밸런스 바가 있는데 이걸 조정하면서 좀 더 내 귀에 맞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평소에 기본 주변음 호용 모드가 좀 답답하다고 느꼈던 분들은 이렇게 한번 세팅해서 사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에어팟을 착용하게 되면은 아마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텐데요. 갑자기 음악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와서 깜짝 놀라는 경우,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사실 뭐 이런 상황이 가끔 발생하게 되면은 뭐 크게 상관없지만 자주 발생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청력에 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에어팟의 청력 보호 기능을 이용하면 이런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팟을 연결한 다음에 설정에서 사운드 및 햅틱, 여기로 들어가 주시고요. 들어가 보면 아래 헤드폰 안정성이라는 항목이 보이는데 이걸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래를 보면 큰 오디오 소리 줄이기, 이 항목이 있는데 이걸 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본 세팅으로는 85dB로 잡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일주일에 40시간 넘게 80dB 이상의 소리를 들으면 청력 손실 위험이 커진다고 해요. 사실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85dB이면 제법 큰 소리거든요. 기존에 내 에어팟의 소리가 좀 크다고 느꼈던 분들은 이걸 좀 낮춰주세요. 다만 이걸 낮출수록 전체 에어팟의 그 맥스 볼륨 있죠? 그것도 함께 낮아지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75 정도가 귀에 부담도 덜 주면서 듣기에도 적당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 귀에 맞게 한번 맞춰보세요.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음악의 데시벨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먼저 설정에서 제어 센터로 가주세요. 그리고 나서 듣기 지원, 이거를 찾아서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어 센터에 들어가 보면은 귀 모양 아이콘, 이게 보일 텐데 노래를 플레이한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눌러보면은 실시간으로 데시벨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현재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적당한 볼륨인지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런 걸 항상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나도 모르게 굉장히 소리를 높였을 때, 그럴 때 한 번씩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에어팟과 아이폰의 숨은 기능들, 숨은 꿀팁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이런 기능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